아시아나에서 차원이 다른 갑질 지금 폭로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문 없는 승무원이 많은 이유도 지금 밝혀졌고 종이약 1000마리를 접어 회장님께 드리는 정말 아름다운 회사. 이게 종이약 1000마리를 접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시아나 승무원이 육아휴직 후에 종이약 이거요. 저희 팀에서 한 마리 접어봤는데 이거 쉽지 않아요. 이걸 왜 접어가지고 이거 2분 걸려서 이렇게 예쁘게. 이걸 뭐하러 회장님이 좋아한다고 접어서 갖다 드려야 돼요, 정말. 제가 지금 이걸 뒷수습은 승무원 몫이고 지금 승무원들 애만 쓰시죠, 지금 시끄러워서. 그리고 직원 뒤에 숨어버린 오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매일 출근만 하면 죄송합니다. 욕 듣고 무릎 꿇는 승무원들. 그리고 박삼구 회장님께서는 대한항공이 도와줬으면 좋았을 걸. 그리고 이사된 딸은 좀 예쁘게 좀 봐주세요. 논란만 키우고만 이상한 해명이었습니다. 그러자 들불처럼 번지는 아시아나 추가 폭로. 육아휴직 후에 복직한 승무원들은 종이약 1000마리를 선물해야 했다. 감사 편지도 써서 감동을 드려야 했다. 그리고 일제히 잘 듣고 너는 울고 너는 가서 안기고 너는 또 팔짱을 끼고 이렇게 강요를 받았다. 와, 임금님보다 나아요. 그리고 이제 다 이거 뭘 가면을 쓰고 해야 되는데 손톱 모양으로도 누군지 알아낸다는 거예요. 찍어가지고 다 보고. 그러니까 발령이나 진급 등 사측 보복이 두려워서 아직도. 왜? 이분이 아직도 회장님이시니까. 들어보시겠습니다. 출산 휴직 후에 돌아오게 되면 복직시켜줘서 고맙다는 내용의 편지를 회장님한테 써오게 합니다. 그리고 내용이 중간 관리자들의 마음에 들지 않게 되면 다시 쓰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중에 가장 잘된 것들을 회장님에게 보여드리게 되는 거죠. 회장님이 좋아하신다. 라는 말을 들은 순간 중간 관리자들의 지나친 충성 의혹으로 모든 복직하는 승무원들에게 관행적으로 쓰게 했습니다. 네, 그 성편지를 시작으로 중간 간부들의 충성이 지나치게 된 거죠. 1000마리의 종약은 휴직 내내 회장님을 생각하며 한 마리 한 마리 정성껏 감사의 마음으로 접었다고 말하고 교관들이 시켜서 그걸 회장님한테 드린 겁니다. 서비스할 때 알루미늄 호일로 된 기내식을 서비스하게 됩니다. 근데 그 오븐 안 온도가 180도 정도 되는데 거기서 뜨겁게 데워서 손님한테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손님 앞에서는 장갑을 끼고 서비스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손으로 그 뜨거운 것을 잡고 서비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승무원들 중에서는 손에 지문이 없어져서 사실 공항에서 매번 지문인식을 해야 되는데 지문인식이 안 돼서 불편이 많은 승무원이 많습니다. 저도 오른쪽 지문이 없습니다. 손님 앞에서는 면장갑도 비닐장갑도 못 끼게 합니다. 손님한테도 사실 되게 위험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기작은 종이학 한 마리 천 번을 접어야만 하게 되는 사연을 나에게 전해주며 여기 나오신 패널들은 다 아시죠? 정말 저 인기 많았던 전용 노래 중이야. 옛날 생각이 나는데. 그러나 지금 종이약은 슬픕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복직시켜주셔서. 무슨 죄인도 아니고. 한 마리 한 마리 정성껏 휴직 내내 회장님을 생각하며 추석 때 복직하면은 송편 빚어 드려야 되고 이러고 사는 회사가 지금도 있네요. 이건 정말 30초로 차재원 교수님 촌철살인. 종이약 1000마리 접으면서 아마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구복 원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과 배가 원수라는 거죠. 쉽게 말해 우리 속담으로 치면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먹고 살기 위해서 진짜 내가 안 입고 있는 괴로운 일을 내가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참담한 심경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네, 정진환 교수님. 사육되는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좀 잔인한 말씀이긴 합니다만. 지금 충성을 강요하는 이런 어떤 봉건적 기업 문화에 대해서 그냥 질식했을 것 같고요. 근본적인 이번 사태의 원인은 경영의 실패가 본질이다. 노동이사제 도입이라든지 제도적 어떤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병이 깊어요. 고윤식 교수님. 육아휴직 3개월 주는 것 같은데요. 그때는 정말 어머니로서 어려운 시기입니다. 힘들어요. 정말 힘든 시기거든요. 근데 거기서 종이약 1000마리를 접어라? 뭐 억지 춘향도 분수가 있는 것이지. 거의 친정. 물론 뭐 간부들 입장에서는 회장님한테 충성한다고 이렇게 뭐 이런 일을 시켰는지 모르지만 회장님들 이걸 모르겠습니까? 이게 억지로 시킨다는 걸. 그러면 그런 일을 못 하도록 하셔야죠. 그러니까요. 그럼 정태근 의원님.
그 아시아나와 대한항공뿐만 아니라요. 예. 우리 대기업 전체의 조직 문화, 그러니까 경영 능력이 아니라 네. 오너의 기분을 맞추고 예. 거기에 충성하는 관리 능력을 맞추는 것이 우리 사회의 대기업 문화가 아닌지에 대해서 정말 저는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정말 된다. 성찰해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양무석 박사님. 네, 비합리적이고 비인간적인 폐쇄적 자본주의를 우리는 천민 자본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형적인 예, 거죠. 막스 천민 베버가 자본주의. 했던 이야기인데 천민 자본. 이러한 그 천민 자본주의가 견제조차 받지 않는다. 국가 사회로부터 견제를 받지 않고 안에서 노동조합이나 그 사원들에 의해서 견제를 받지 않는 예. 그 실태의 구체적 사례를 또다시 생생하게 보고 보여줬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돼요? 서 변호사님. 저는 이게 그 종업원들이 그 천마리 학을 접으면서 드는 생각이 박근혜 대통령의 이게 표현을 좀 패러디하면요. 정말 이게 내가 이러려고 승무원이 되었나? 이런 게 자괴감이 들 것 같아요. 내가 이러려고 승무원이 되었나? 저는 이게 박 회장한테 묻고 싶어요. 정말 이게 자발적이라고 생각했는지. 이게 자발적으로 생각하면 정상적인 경영자 아니잖아요. 이게 자발적으로 천마리씩 이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저는 이게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해야 돼요. 정말 이게 지나간 잘못을 할 수 없지만 이걸 이게 끝까지 자발적이었다, 알았다. 이런 식으로 이게 변명으로 일관하면 앞으로 이게 대책이 안 나옵니다. 정말 이게 그렇죠. 대책이 안 지금이라도 나오죠. 뭔가 이게 진솔한 사과와 책임이 따라야 된다. 예. 이래 봅니다. 제가 이 대목에서 서변한테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왜요? 이러한 구체적인 사례가 나오면 네. 그 이 재벌이나 대기업 군단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을 지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잘못하면 법적으로 엄정 조치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반재벌 정책이라고 비판하면서 또다시 재벌 옹호로 돌아섰던 이러한 보수 진영에 있어서의 진정한 반성도 따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게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네. 재벌이 그래 옹호하는 건 진정한 보수가 아닙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개인적인 유감 있는 건 아니죠? 예. 안 나오도 화요일에 나와가지고 일일이 그렇게 또 관심을 가져주시니 목소리 발언에. 큰 두 분이 양쪽에서 쏘아대니까 귀가 멍멍할 겁니다. 예, 앞으로 저기 뭐 오래 갈 거예요, 패널계 목소리로. 일단 목소리 큰 걸로는 뭐 따라갈 사람이 없으니까. 또 한 사람이 정치 권력 속에서 왕노릇을 하다가 제대로 망한 케이스죠. 안희정 전 지사. 그는 늘 입으로는 평등을 강조했습니다. 겉으로는 민주적 리더십을 내세웠던 그는 왕 같은 존재로서 그의 주변에는 예스맨만이 남을 수 있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얼굴의 리더십. 무엇을 말한다고 저희가 돌아보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다시는 이런 리더십은 필요 없기 때문에. 겉으로는 평등, 안에서는 왕 노릇을 한 안희정의 진짜 모습은 새로운 양성평등 문화를 만들자. 그리고 우리 모두는 법 앞에 평등해야 해요. 그랬던 그가 비서에게는 괴념치 말거라. 그리고 스위스 풍경만 기억하라. 공판 불참. 네. 지금 이제 수행비서로서 지시나 행동을 거부할 수 없다. 2차 공판서 13시간 증인신문. 그러나 3차 공판에는 불참했습니다. 그리고 증인신문 도중에 안희정 헛기침 소리에 특히 힘겨워했다고 합니다. 안희정은 캠프 내에서 왕 같은 존재였다. 거스르기 어려웠을 것이다. 라는 직원. 그다음에 직원하는 사람은 나가고 예스맨들만 남았다. 민주원 여사가 부인이죠. 안희정이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했나 봐요. 그리고 수행비서 처음부터 이상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전 수행비서 과거 연애사를 요구했다는 지금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이 리더십에 대해서 잠깐 듣고 와서 말씀 청하겠습니다. 특히 젊은 층뿐만이 아니라 중장년층에게도 많은 인기몰이를 지금 하고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제가 어떤 점이 좀 이뻐 보이시나 보죠. 예, 그 어떤 점이 이뻐 보이는지는 아마 이 대통령 선거 다 끝나고 나면 아마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본인이 생각하기에 나 안희정의 매력은 이거다.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진솔하고 정직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로 인해 상처를 입으셨을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 도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언론인 여러분들께 직접 말씀을 드리는 거 이해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언론인 여러분 양해 구합니다. 모든 재판 사항을 법정에서만 다루자라고 판사님이 결정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거거든요. 언론인 여러분 정말 부탁드려요. 제 말씀은 똑같아요. 법정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언론인 여러분들께 양해 구합니다. 근데 이제 그 캠프나 도청에서도 그 성추행 같은 게 비일비재했었다는 내용이 오늘 나왔는데 그런 건 좀 아셨습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해 부탁드립니다. 판사님의 입장도 그러시고 방침이 법정에서 다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거 한두 분만 짚어주시면 정태근 의원님. 대권을 꿈꾸는 모든 정치인들이 항상 꼭 읽고 자기가 배우겠다고 하는 책이 정관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태종이 뭐 위증을 비롯한 신하들한테 정말 직원을 말할 수 있는 제대로 쓴소리를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그걸 받아들인 얘기를 한 거고. 근데 안희정 지사도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하고 같이 일할 때 직원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대권 반열로 나가려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린 거죠. 아, 정말 실망스러운 마음이고요. 저는 지금도 많은 정치인들이 그런 대권의 꿈을 꾼다고 한다면 직원을 하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직원을 할 수 있는, 쓴소리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라는 거죠. 그래야 조직이 살고 본인도 삽니다. 그리고 대권으로의 길이 열릴 수 있다. 그렇죠. 네, 서 변호사 준비하셨어요? 예. 저는 이게 최근에 그 안희정 지사 책을 제가 2권이나 읽었어요. 근데 그 책에서 아주 저는 감동 깊은 문장을 하나 봤는데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항상 이게 타인의 불행 앞에서 우리는 이게 절대 행복해질 수 없다. 그럼 이게 타인의 불행, 저는 피해자 김지현 씨나 또 이게 그 밑에 참모들 이런 이게 불행 앞에서 안 지사는 과연 이게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안 지사는요 가장의 큰 문제가 은행 일체의 리더십, 역지사지의 리더십이 부족한 거죠. 말대로 이게 실천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게 안타까운 점입니다. 고인수 교수님. 안 지사를 보면은 지킬 박사와 하이드 이런 생각이 나는데 지킬 박사는 공적인 자리에서는 공적인 그런 겉으로 드러난 것을 아주 도덕적이고 점잖고 고상한 분 아니었습니까? 근데 약만 먹으면은 악마로 변해갖고 하이드가 돼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지킬앤드 하이드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냐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인간이라는 게 다 이중성이 있기는 있죠. 공적인 자리와 사적인 자리에서의 그런 모습이 다 일치하지는 못하는데 적어도 보통 사람이 아니고 나라를 끌어갈 정치 지도자, 국가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은 공사가 여일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링컨이라든가 미국의 또 지난번에 물러난 오바마 같은 분들 아닙니까? 공사가 거의 같은 일관되죠. 그런 일관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우리나라 정치인의 어떤 민낯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좀 안타깝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지킬도 박사잖아요. 고영신 박사님도 박사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 얘기가 왜 나와요? 지킬앤 하이드라고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고 하는데 확실히 박사님은 앤드로 쓰시네. 박사도 빼고. 말로 이제 해준 거예요. 요약해서요. 고맙습니다. 꼭 필요한 패널이죠. 너무 박사의 패널계 송혜 선생님. 안철수 이름 세 글자를 들으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본인은 일단 물러나 있겠답니다. 안철수 물러나 있겠다. 정계 개편 불가피하다라는 얘기까지 한 함의는 무엇일까요? 바른미래당 내부에서는 찬반 양론이 있다고 합니다. 지난 5일 당대표 출마설이 나오자 소설이다. 원작자 문학상 드려야겠습니다. 어제는 이제 나를 돌아볼 때 정치 일선 퇴진, 국민이 부르지 않는다면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 현행 선거제도에선 다당제가 어려워 정계 개편이 불가피할 것이다. 라는 게 좀 여운이 남죠. 그래서 정치 재개의 큰 그림은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들어보시고요. 국민들께서나 당원들께서는 이제 안철수 전 대표께서 좀 충전하시고 일선에서 후퇴하시길 바라는 게 다수 여론 같아요. 아마 그런 의견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을 할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재충전을 위한 이선 후퇴라고 봐야죠. 이선 후퇴. 해외 나가 계시는 거하고 국내 계시는 거 두 가지 지금 고민 중이신데 제 생각에는 유럽 정도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인터뷰에서도 다당제 말씀하셨는데 다당제가
좀 잘 되고 있는 곳이 유럽 아닙니까? 그래서 유럽에 가셔서 다당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도 좀 살펴보고 좀 공부도 하고 하시는 게 좋지 않겠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차정 교수님 보시기에. 예, 저는 뭐 안철수 전 후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뭐 안철수 후보의 신세는 일단 천수답의 그러니까 신세가 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천수답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논에 물을 댈 수 없어서 하늘에서 비가 와야만 이 농사가 되는 그런 그 논을 말하는 거잖아요. 정말 하늘의 뜻에 따라 진짜 하늘에서 그러니까 외부에서 뭔가 외부적 그러니까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그러니까 관계없이 뭔가 외부적 변수 없이는 제 생각에는 돌아오기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 말 그대로 천수답의 신세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일환 교수님. 선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현해철수 장부야. 그러니까 이 절벽에 지금 밧줄에 절벽. 붙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 밧줄도 놓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지금 뭐 정계 은퇴, 재기 이런 얘기 나옵니다만 결국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다시 나올 움직임으로 보여지는데 저는 뭐 또 영면하신 JP를 또 거론합니다만 정치는 허브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노력해서 과실을 국민에게 나눠주기 때문에 허업이라고 한 거예요. 사업과 정치를 구분하는 성찰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태근 전 의원님은 구분이 되신 건가요? 그래서 구분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수양이 덜 돼가지고요. 말씀은 좀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신지. 근데 솔직히 지금 그 기사에 나온 감으로 보면 떠나시겠다는 말씀으로 저는 읽었어요. 일단 떠납니다. 알겠습니다. 남는 시간은 패널계 송혜 선배께서. 저는 안철수 후보입니까 뭡니까 뭐에 대해서 언론이 너무 과잉 대접을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과연 안철수 씨에 대해서 관심? 이렇게까지 관심을 가져야 저분이 6년 동안 정치를 했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치적 안목과 식견 또 국가 마무리해 지도자로서 역량과 자질을 보여주지 못해서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못 받았어요. 네, MBN 뉴스 바로 이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